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을 못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따로 가게? 이 제목을 아직 못 정했는데 일단 가칭 잔반 처리 가칭 잔반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그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그 이중대 버전이고요. 나름 그 영화 잘 보신다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 시작한 거구나. 방송이 분량이 개판 안 나와가지고 다시 녹음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녹음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맨날 같이 하던 도토상은 없고요. 제가 잘랐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지난 주에 나와서 그 참사를 일으킨 그래서 닉네임도 바꿔서 다시 갖고 나온 이미지 세탁 하려고 하는 그 민들레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기심이 많은 남자, 질문을 맡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정말 사라질 것 이런 거 같아. 준비해야 되는 거였구나. 남자. 그리고 저기 익스트림 미녀죠. 익스트림 뷰티. 미인시죠. 나는 오디오 전용이죠. 나는 목소리까지 처음 봤을 때 이쁘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처음 봤을 때. 그렇지 않아? 반응이 다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라는 것밖에 없어. SES 유진 닮으셨죠. 그렇지. 네. 그거 훨씬 낫지. 이게 요즘보다. 되게 오디오 전용이라서 막 이마 아니, 넓은 아니, 것도 아니. 비슷해요. 저도 식스팩 있어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자랑하려고. 봐봐.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유진 닮았는데 유진은 짧잖아. 이분은 손가락 얼마나 긴 줄 알아? 이마도 되게. 손가락이. 아무튼 여태까지 역대 최고의 미녀를 한 분 모셨고요. 약쟁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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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쟁입니다. 왜 약쟁이요? 평소 약을 많이 먹고 있고 접하고 관심이 많고. 그렇죠. 네. 대마초나 막 이런 어느 거. 날 네. 어느 날 갑자기 저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그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문화생활과는 완전히 그 담을 쌓은 그 동네마다 연탄가스 먹고 그 바보 된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네, 어릴 동네 때 바보 보면. 오빠라고. 그래서 그 저 바보분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바오입니다. 넉마레메 근데 갑자기 동바오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동바보. 네. 동바보님 나오셨습니다. 동바보님은 그 영화 1년에 몇 편 정도 보세요? 저도 그냥 꽤 보는 편인데 저는 흥행 위주로 봐서. 내가 알기로는 한 2달에 한 편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 넘은 것만 보는 천만 안 넘으면 많이 못 봐갖고 천만 넘는 게 좀 많이 나와야죠. 여태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가장 그 인생의 영화가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며. 제가 그랬나요? 아니 그 비슷한 바보도 나오고 천만도 넘고 그렇구나. 네. 평생에 있어서 그 직업을 가졌던 날보다 직업을 갖지 않았던 기간이 더 긴 성인이 된 이후에 뭐 그렇죠. 그런 분이시고. 제가 뭐 직업이 없지 뭐 목표가 없는 건 아니니까. 우와. 근데 가오가 없잖아요. 가오는 뭐 돈이 없지 뭐 열정이 없겠습니까? 열정. 왜 무슨 소리야? 너는 무기력의 아이콘이잖아. 무슨 제가요? 열정이 있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만 까야지. 악플 달릴라. 오늘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 이거를 왜 했냐면 저기 앞에 계신 민들레님이 이거를 또 그렇게 그 원자 단위로 해체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이셔가지고 우와. 그러셨는데 마침 그 앞에 있는 또 약쟁이님도 난 이거 너무 재밌게 봤다. 지루하게 봤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길래 모셨어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분들이. 이게 1000만 됐나요? 이 영화를 뭐 어떻게 천만을 1000만이 봐. 돼야 제가 보는데 아직 1000만이 안 돼갖고. 전 세계 1000만은 됐어? 그러게. 이거 지금 우리나라 30만 들었어요. 30만. 100만을 앞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이면은 볼 영화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런가요? 영화 500까지 너말 그만해. 알겠습니다. 너 말은 끝날 때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영화인데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해리슨 포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레드 레토 나오고
감독이 드니 블레브죠. 그 드니 블레브 영화 다 보셨다면서요? 아니 다 보지는 않고요. 왜 말이 달라져? 많이 봤다고 많이. 근데 바로 직전작인 컨택트는 안 봤어요. 컨택트? 네, 컨택트는 안 보고 그냥 그 앞에 거 몇 개? 프리즈너스, 시카리오,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랑, 에너미. 에너미. 네, 그 정도. 에너미는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아니 그건 진짜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저는 원작 책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 거라서. 책도 읽어요? 원래 미녀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고정관념 우리가 갖고 있잖아. 영화를 보는 개수만큼만 책을 읽어요. 오. 그러니까 저 꽤 많이 영화를 읽는 별로 거야. 안 봐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 네, 연애를 안 하면 좀 영화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 미녀들도 책을 읽는다. 지성과 또 미모를 새로운- 지성과 미모를 이거 경배한 되게 오디오 전용이라서 마음이 편하네요.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실물 제가 저 사진 깔까요? 아니요? 우리 아직 그 팟캐스트 그 메인 그 이미지 못 정했는데 얘 증명사진으로 괜찮네요. 영화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이제 뭐 볼 사람들은 다 봤겠지. 이 영화 거의 끝나가는데 팟캐스트에 블레이드 러너라고 해서 딱 올라오면 못 본 사람이 클릭해서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이거 대체 무슨 내용이었냐 해설을 원해서 클릭해서 들을 테니까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줄거리가 내 특기인데. 근데 오늘은 줄거리를 설명해야 되는 게 이걸 안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세계관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영화 프로그램에 영화 안 본 사람을 초대하는 게 이번 컨셉 아니에요? 청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1000만 넘을 때까지 못 보니까 제가 그럼 그럼 결국 줄거리를 못 보실 거예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바원님만 설득하면 끝날 것 같아. 인간과 리플리컨트가 혼재된 2049년이 배경이고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리플리컨트를 쫓는 블레이드 러너가 있어요. 그 직업이에요. 블레이드 러너가 경찰, 특수 경찰 같은 건데. 근데 동바오님이 리플리컨트가 뭔지 그러니까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인조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조인간. 안드로이드. 그 인간과 그 리플리컨트 안드로이드가 혼재된 2049년인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특수한 그 경찰 직업이 있어요. 집단이 라이언 고슬링이 역할을 하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안드로이드들이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들을 잡아서 폐기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블레이드 러너가 어느 날 그 임무를 수행 중에 오래된 유골함을 발견해요. 어느 모종의 장소에서. 근데 그 유골함에 있는 뼈를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1편 내용인가요? 아니 2편네요. 뼈들지 마. 아니야. 그 유골함을 들어있는 뼈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뼈는 리플리컨트의 뼈인데 출산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경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이 알려지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온다. 기존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출산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증인까지 다 말살시킵니다. 없애버려라 라는 명령을 라이언 고슬링 블레이드 러너에게 주죠. 근데 라이언 고슬링도 리플리컨트예요. 그래서 이 라이언 고슬링이 출산과 관련된 단서들을 추적해 가면서 그 출산된 아기의 DNA가 자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은 거가 됐으니까 유골로 발견됐으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를 찾아서 출생의 비밀 혹은 자신의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 아버지가 해리슨 포드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그 비밀을 밝히려고 하고 경찰과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라이언 고슬링을 또 쫓죠. 그리고 리플리컨트를 제작하는 월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리플리컨트가 출생하는 기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리슨 포드를 쫓아요. 이 세 세력 간의 지루한 쫓고 쫓기는 추격전. 과연 라이언 고슬링은 자신의 아버지와 만나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될까요? 따밤. 민들레 씨, 민들레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총평. 기대를 넘어서 대단히 잘 만든 소편이다. 어떤 점에서 잘 만들었죠? 일단 가장 기대를 깼던 건 음울한 그 분위기. SF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작이 80년대 나왔잖아요. 약간 지금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원작이. 근데 그 약간 촌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렸다는 게 가장 의외여서 좋았어요. 세련되게 안 만들어서 더 좋았어요. 그래서 원작의 느낌을 30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져왔구나. 좀 약간 장인의 향이 느껴졌달까? 약쟁이신님은 놀라신 것 같은데 새로운 접근에. 네. 말 그만해. 너 자꾸 방송 분량에 욕심을 내네. 미안. 너 이게 천직인가 봐. 그런가 봐요. 드디어 찾았나 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하루 1년에 보는 편수가 적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반대로 제가 안 봐서 그런 건지 그동안 요즘 영화를 너무 안 봐서 그런 건지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너무 잘 그렸던 미래를 네, 기술 발전이 이렇게 좋아졌나? 화려하게. 네, 화려하게 좋아졌나? 저 그냥 아니 네. 차가 날아다니는데 피아노 끈이 안 보여 하면서 거의 뭐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장엄하게 펼쳐지잖아요. 미래 그 장엄하다기보다는 약간 그로데스크하게. 네, 근데 어둡긴 그렇죠. 한데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곳을 넓은 시야를 규모가. 보여주죠.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어쩌면 합성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거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거 잘 진짜 모르지만 저 미국에 그 도시가 있어요 네바다에. 아 진짜요? 그래서 똑같이 있어요. 너무 놀랬거든요. 그다 지은 어. 거야 그 디즈니 빌레브가 이 영화 네? 때문에.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맞아요. 크게? 보통 다 져. 아 그렇게 크게요? 인터스텔라도 실제로 미국 저기 우주에서 찍은 거잖아. 네. 뭐야. 어디까지 가나 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이제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그렸지만 그걸 굉장히 그냥 정교하게 잘 예, 그렸다. 시각적으로는 좀 놀랬고요. 내용도 저는 충분히 재밌었고 내용도 너무 재밌었다. 예. 민들레님이 말씀하시는 미래가 촌스럽게 그려졌다, 촌스럽게 네. 잘 그려졌다. 이게 네. 되게 형용 모순인데 아, 촌스럽게 그- 잘이라는 거 어쨌든. 예를 들면 예. 아타리 그 전광판에 아타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80년대 있던 게임 회사인데 아,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회사였으니까 영화에서 다뤘는데 아타리가 망했단 말이에요. 80년대. 근데 이번에도 아타리가 광고판이 나와요. 있죠. 예, 그러니까 원작의 그거를 촌스럽게 그냥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살리는 게 원작 세계관의 연속성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타리가 우리말로 하면 아다리인데 아다리 맞는다 할 때 아다리. 일본 예. 바둑 용어죠. 예, 아다리. 예. 상징적으로는 그게 생각났네. 아타리. 촌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표현한 거는 나도 좀 공감이 되는데 되게 미래 사회인데 차가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 집에서도 그렇고 이런 스위치 같은 거는 이런 식의 스위치야. 그냥 일반 스위치. 예, 그게 뭐 터치식도 아니고 아니면 음성 감흥형도 아니고 그게 굉장한 미래적 기술과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버튼들 그런 게 참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영화 내에서도 개연성이 있는 게 세계관상의 지구는 빈민가잖아요. 지구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의 부품이나 소재까지 다 신기술 적용한 거는 못 온 거죠. 그 빈민가에.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계속 것 같아요. 거기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그 분위기로.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 1호선 음. 이제 많이 바뀌었나? 지하철 바뀐 게 좀 있고. 9호선은 새 건데 1호선은 후진 것처럼.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전 2번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는 되게 거의 졸 뻔했어요. 졸 뻔하고 이게 대체 뭔 얘기인가? 얘기를 알 수가 없다. 그 액션 씬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탄 때만도 못해. 사실 액션 씬이라고 할 게 없어. 액션이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몇 번 없는 액션 씬도 그렇게 화려하게 찍질 않았어요. 아주 그냥 되게 무겁게 찍었는데 그래서 별로다. 그럼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에요. 액션 씬을 보는 영화. 네,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라이언 고슬링 캐릭터의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생긴 것도 나랑 비슷하고 좀 왜 이래요? 아, 오디오 전용이라서. 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앞에 넘어가죠. 그 익스트림 뷰티라고 했던 게 이게 네. 신빙성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반응 안 하고.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두 번째 봤을 땐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를 대중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때 무슨 지수를 하지 않았어요? 아말 삼겹살 지수. 대중들이 1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이 영화 본 사람 100명이 있으면 이 영화 좋았다 나빴다 딱 두 가지로만 선택한다고 했을 때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100명 중에 나 40명? 40명. 대중성은 많이 떨어지지.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대중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대중적인 전 천만 저- 영화를 저- 안 저를 보세요, 보거든요. 저를. 천만 영화도 안 보거든요. 잘 그냥 아. 오히려 그냥 보고 싶은 건 보고 천만 넘은 건 오히려 별로 아, 본 이 게 둘이 없어요. 상극이구나. 음. 상극끼리 만났구나.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왜 이게 인기 없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으로. 그냥 만약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90명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90명 생각했는데 왜냐면 너무 삼겹살 지수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요? 삼겹살 먹으면서 막 술 한잔하면서 얘기할 때 그 영화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그 영화 재밌었다, 별로다, 얼마나 많이 두 개만 반응했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재밌다. 근데 재밌다. 봐야지 재밌는데 지금 같은 본다면. 경우는 삼겹살 먹다가 야 이거 봤냐 그러면 다 봤어. 마침 다 봤어. 마침 다 봤어. 본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럼 나는 70%는 재밌다고 할 거야. 왜 떨어져?
삼겹살 먹다가 그래요? 생각하면 저는 이 역대 최저 지수인데 30 갑니다. 30. 아니 저랑 그렇게 비슷하네요. 뭐 70 그러면 관객이 30만밖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대중성을 한번 예측해보는 지표인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 따왔어 그냥. 삼겹살 지수. 이 영화에서 그 가장 좋았던 점 뭐가 좋았어요, 민들레 씨? 전체적인 분위기. 분위기, 네. 그 암울한 분위기. 네. 약간 너 분위기랑 좀 비슷해. 너가 좀 암울해 분위기가. 뭔 소리지? SF 액션 영화가 트랜스포머 이후로 되게 밝고 화려하고 선명해졌잖아요.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왜냐면 그만큼 CG가 많이 들어가고 되게 비싸지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을 보면 어둡게 처리해서 디테일을 이렇게 묻히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CG랑 표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 어둡게 네. 하죠. 그쵸. 근데 요즘 CG 기술이 좋아져서 근데 낮신도 많이 네. 쓰는 거고. 그거를 확 바꾼 게 전 트랜스포머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 대부분 추세가 되게 디테일한 CG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블레이드 러너는 반대인데도 아까 말했다시피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이렇게 어둡게 처리하면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나간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해석들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닥쳐요. 네. 내 말을 끊어. 영화는 안 봤지만 해석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해석 평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미장센이 좋았다. 아, 그쵸. 그런 얘기죠. 미장센이죠. 한마디로. 미장센이 좋았다. 또 뭐 좋았던 점,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계속 K를 따라가는 거죠.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끝까지 따라간 것 같고 끝에는 그 사람한테 좀 감정이 이입이 되고 좀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리플리컨트 전체가 남일 같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 좀 우울했어요. 그치. 나처럼 라이언 고슬링이 이입을 했구만. 네,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두 번째로 내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져. 공감이 진짜 떨어져. 아, 미치겠어.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점이 이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드니 블레브가 다른 영화도 그랬지만 친절하지가 않아 사람이. 그래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명확하게. 영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친절한 감독은 그거를 말로 다 설명해줘. 영화 내에서 어떤 캐릭터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하고 얘가 말하는 그 사람은 예전에 어디 전투에서 살아남은 단 유일한 3명 중에 그중 한 명이었지.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전혀 그게 없고 다 힌트를 그냥 살짝 던져놓고 영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관객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해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얘기할 거리가 참 많은 영화다. 그 점에서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화가 그렇게 흘려놓은 떡밥들이 많잖아요. 엄청. 엄청 많잖아요. 이제 나오는 건가요? 우선 해리슨 포드는 인간입니까? 리플리컨트입니까? 그 리플리컨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까 1편은 이제 뭐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편에서는 약간 그런 듯이 암시만 했잖아요. 근데 리플리컨트인 걸로. 저는 이번에 봤을 때는 리플리컨트임을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친구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 아니라 경찰관 노인정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뭐 항 만들고 소 만들고 하던 사람 있잖아요. 종이로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찾아가잖아요. 그때 오래 살 친구는 아니었다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리플리컨트가 오래 살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수명이 4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월레스를 찾아갔을 때 월레스를 찾아갔을 두 번 본 때 효과가 있네. 아니 그렇지. 그리고 월레스 찾아갔을 때 월레스 회사를 찾아갔을 때 월레스 회사를 찾아갔을 때 자레드 레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해리슨 포드가 리플리컨트 만드는 회사의 회장인 자레드 레토 앞에 잡혀갔을 때 잡혀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장이 너 1편에서 엄마 그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 그 사랑이 사실은 프로그램 된 거였다. 약간 그럼 식으로. 너 그럼 어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는 약간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럼 궁금점이 있는데 4년밖에 안 되잖아요, 수명이.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계적 오류일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적으로 폐기가 돼야 되는데 뭐 안 됐다 뭐 이런 설정인가요? 아니 원래 자동으로 셧다운돼 4년이 지나면. 근데 여태 살아 있으니까 이상한 거지. 리플리컨트면은 끝났어야지 그때. 뭐, 어떻게 보세요?
그 1편 마지막에 유니콘을 이렇게 네. 종이를 네. 놓는 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플리컨트로 설명이 된 거고 이번 영화는 리플리컨트인 걸 전제하고 진행되는 영화라고 입장이 보는데 바뀌었는데? 아니요 원래 리플리컨트 아니 너 저기 그날 공연하는 날 나한테 인간인 거라고. 아니 나 처음부터 리플리컨트라고. 네. 이번엔 리플리컨트 걸 전제하고 쭉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수명이 이제 가장 큰 설정상의 문제인데 그게 약간 커버될 수 있는 게 해리슨 포드가 그러니까 데커드가 속이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를 은폐시키고 정보를 조작하고 그 정도 능력이면 자기 수명을 조작해서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아니 정보를 지우고 사라지고 숨는 능력은 범죄자가 자기 흔적을 지우고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능력인 건데 약간의 해킹 능력이라고 봤을 때 거기 보면은 정보를 이렇게 조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쌍둥이라든가. 쌍둥이를 조작한 게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딸이 죽었다 뭐 그런 거를 알고 봤더니 조작한 그거는 거잖아.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조작이잖아. 그 조작은. 아니 그냥 내 딸을 데커드는 이제 뛰어나게 조작을 한 거야 해커로서. 아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자기의 그거 수명까지도 그거 연장해서 아니에요? 꿀꿀 어쩌면 산 거야. 경찰이어서 공권력에 접할 수 있는 그치. 능력이 아니 그러니까 지위가 내 말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행적이나 이런 거 뭐 신용카드 쓴 기록이라든지 뭐 어디 뭐 머물렀던 기록 이런 것을 삭제해서 자기 흔적을 없애서 남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사회로부터 숨어버리는 이런 능력은 있는 건데 수명을 늘리는 거는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 과학적인 능력이 수명을 늘리려면. 근데 데커드가 과학적인 그런 과학자들의 지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우리 시스템은 시적 허용이란 말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영화 내에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특히 이런 식의 정교한 영화는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인간으로 판별이 되면은 1편의 결말이 의미 없는 결말이 돼버려요. 1편을 이렇게 괜찮은 결말이라고 하기 1편을 위해서는 만약 인간이어도 그 인간과 리플리컨트 간의 그 종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뭐 결말을 지어보면 그러면 저 되지.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월레스 회사에 가서 이렇게 원래부터 만들어진 인물이었다. 그러면 얘는 오래 살게 근데 만들었을 수도 데커드가 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리플리컨트가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야. 불법으로 그 이쪽 기술이 기술. 없다고 그랬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이. 그게 언제 나오냐면 1탄에서 혁명군 리플리컨트의 대장격인 애가 타이레일사 리플리컨트를 제작하는 타이레일사 회장을 있는 데를 침입해서 우리 수명 제한을 풀어줘라 협박을 했는데 타이레일사의 회장이 그런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남은 네 인생을 즐겨라 라고 주둥이 놀리다 살해 당하죠. 기술로 풀 수 있나 없나가 아니라 아예 그런 그러니까 기술조차가 없다. 원래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를 꺼놓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 그 거짓말이라서 그렇지. 뭐 할 수는 그렇게 해석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뭐 또 될 수도 근데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래 살 친구는 아니었댔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해도 리플리컨트고 그럼 리플리컨트면 4년만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 친구 아니니까. 오래 살 친구는 아니었는데 약간 기계적 오류 같은 걸로 그 비밀은 블레이러너 3를 봐야 돼. 2065 정도 되는 그 뒤에 나올 것이다. 어떻게 데커드가 사는가. 그때쯤 되면 노화로 사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리플리컨트면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 민들레님은 아니지 세포도 늙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겉에 껍데기는 자연적인 노화가 있을 수 있는 식으로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해리슨 포드가 똑똑해서 자기를 수명을 스스로 늘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야. 아까 거 드러내죠. 드러내고 아까 거 드러내고. 저는 1편 끝났을 때는 해리슨 포드 리플리컨트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편에서도 아까 말한 자레드 레토가 네가 빠진 사랑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프로그램 된 거였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장면이나 이 해리슨 포드가 만약에 인간이라고 친다면은 여기 있는 그 리플리컨트 해방군의 그 혁명 근본 이유가 전부 무너져요. 자기들도 기계지만 스스로 출산을 할 수 있고 번식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만들어낸 기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라는 명분으로 일어서는 건데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해리슨 포드가 인간이면 인간이 있어야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과 리플리컨트 사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리플리컨트들끼리만 모여서 있는 주체적인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드로이드 같기는 해요. 리플리컨트 리플리컨트. 명확하게 어떻게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찍어봐. 처음에 배경 지식 얘기할 때 그 죽어있던 안드로이드에서 뭐 생명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의 출산의 흔적이 있다고 출산의 뼈에. 흔적. 아 근데 여기서 또 인간이라고 이상하네. 여자가 인간인가? 여자는 출산의 그 안드로이드라니까 뼈에 그 안드로이드는 확실한 거고. 바코드가 다 이렇게 박혀 있어. 안 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길게 말하는 게 더 웃겨. 빨리 찍어 그냥.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근데 인간이어도 좀 말이 되는 게 여기서 영화 내내 이 드니블레브가 이종 간의 사랑을 계속 암시해요. 그 경찰 여국장도 라이언 고슬링을 한번 잘라고 하죠. 난 그 마음 이해했어.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한번 유혹하려고 합니다. 살짝. 그리고 그 라이언 고슬링은 또 자기랑 또 이종인 홀로그램으로만 존재하는 운영체제 조이. 운영체제 여자인 조이랑 진심 어린 사랑의 감정을 갖죠. 그리고 사이버 러버인가요? 시버러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종 간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해리스 포드가 인간인데 리플리컨트와 사랑을 해서 임신 출산까지 했다라고 봐도 또 무리는 없을 그럼 저는 거다.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 항상 그 새로운 그 이종 간의 교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뭐 닭이라든지 혼종, 끔찍한 혼종 돼지라든지 뭐 이런 거 네. 항상 상상하죠. 네. 혼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유전적으로도 좋대요. 혼종하는 흑인과 뭐 백인 뭐 이렇게 흑인끼리 뭐 동양만 그거는 하는 이종 간의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너와 닭 이런 식이지. 그건 안 아니지만 좋을 것 같은데. 닭에게 안 좋지 닭에게. 네. 닭이 뭔죄야? 닭 미안하다. 닭을 비하한 것 같아. 아 뭐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쟁점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조이는 조를 진짜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 되는 또 얘기거리지. 사실 해리슨 포드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여기서. 거기 이번 편에선 어떻게 보세요, 민들레님? 아이 왜 꽃으로 줬어 이름을? 얼굴 볼 때마다 이름 부르기가 어색하네. 자, 이 얘기부터 왜 닉네임을 민들레로 정했냐면 지난번에 닉네임 고민을 좀 했잖아요. 뭐 할까 하다가 아싸리 나와 안 어울리는 게 뭘까? 그러다가 진짜 잘 만들었네. 민들레가 그래 원래 안 어울리는 어울리는 걸로 거. 했으면은 뭐 오이나 이런 거 했어. 소리야. 가지. 나처럼 동바 얼마나 잘 어울려요. 사랑했냐고? 네, 사랑했을까? 조이가 K를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을 사랑하지 않았고 모든 게 프로그램이었다가 영화의 아다리가 맞는데 아타리가 맞지? 아타리가 맞죠. 전문용어. 영화의 아타리가 맞는데 저는 사랑했을 걸 이렇게 믿고 싶은 입장. 그 전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발 유보했네. 예전에 그 사랑했을 걸? 맥주집에서 나랑 논쟁했을 때보다 사랑했을 것이다. 근건 뭐죠?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걱정하는 마음까지도 마지막에 소멸 직전까지 I love you 한 거도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하면 아타리는 딱딱 맞는데 저는 그럼에도 라이언 고슬링도 복종해야 되는데 나중에 복종을 안 하잖아요. 일종의 오류잖아요. 그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긴 거죠. 그쵸. 네. 그 자아 생기는 건 원래 프로그래밍이 없는 아니었으니까. 거지.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래밍은 사랑하는 척이었어도 나중에는 그 굉장히 인간적으로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사랑했을 걸. 이런 지점이 이 영화의 진짜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맞아 맥락상.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한 이유에서 진짜 사랑했을 거다 오류가 나서 라고 봐도 또 맞아. 이런 게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랑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데 아주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하는데 문제는 모든 조이는 모든 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지. 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제 상대가 원하는 거를 캐치를 하는 능력이 있는 이 홀로그램 프로그램이지. 형상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원하는 형태로 옷도 바꿔가면서 기분도 맞춰주고 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렇지. 또 듣고 싶은 말도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그 모든 조이는 모든 조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랑 맞아요. 왜냐면 그 영화 헌데요? 그거 허죠. 네, 거의 근데 나는 허랑은 좀 다른. 허에서는 그 운영 체제가
스스로 그 자의식이 맞아, 생겼다고 난 거기는, 생각해. 거기는 좀 그렇죠. 어. 계속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돌리잖아요. 발전하잖아. 거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 맞아요, 발전해서 맞아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한 어. 단계 더. 알파고처럼. 그래서 네. 종국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우주의 하나의 이런 원자로 돌아간 거잖아요. 셧다운 시키면서. 그래서 남자 주인공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다 우주와 합일되는 한 단계 더 높은 존재가 돼서 허 운영체제와 하나가 된다. 약간 불교 세계관처럼 그렇다고 난 보는 건데 여기서는 허처럼 막 자가 발전을 음. 하진 않지만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같은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게 설계된 거니까. 예. 그리고 그런 장면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알려주듯이 그 커다란 홀로그램 형상의 광고판이 자꾸 등장을 해요. 조라고 부르고 불특정 다수들한테 조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을 사실 나한테만 지어준 것 같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름을 조이가 K에게 너는 특별한 애니까 태어난 애라고 믿잖아요. 출산한 아이가 나다라고 믿는데 넌 특별한 애니까 넌 이름이 필요해 이제 그 코드명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나 민들레라고 불러줘 했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벌어졌는데 조라고 그 광고판이 안 불렀을 테니까 맞아요. 조라고 부를 네. 때 내 이름 부르는 건 안 생각 안 했을 테 네. 근데 이름을 조이가 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라고 지어줬는데 분명히 라이언 고슬링 말고 다른 집에 거기도. 조이가 거기서도 너도 특별한 존재야. 너도 이름이 필요해. 그러면서 조라고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둘이 사랑은 비슷한 나눴으니까. 내 친구랑 비슷한 얘기를 하네. 근데 조라고 이름 지었을 땐 집에서 짓잖아요. 집에서는 조이가 홀로그램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K가 그걸 풀어주잖아요. 그때부터는 얘도 자의식이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풀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프로그래밍이었는데 조라고 짓는 건 이미 정해졌는데 풀고 둘이 조금 이렇게 아니요, 근데 나는 푸는 것도 그냥 여기 밖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을 그 부여해 준 거지. 네트워크 안에 있던 애를 그냥 폴업을 단말기에다가 그냥 그렇죠, 단말기에다 그렇죠. 넣은 거 유선 전화기를 근데- 쓰던 걸 근데 무선 전화기 하나 더 영화에서는 만들어주는 것처럼. 조이가 그걸 이제 그 K가 부실 때 저는 조이가 좀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갈 때도 항상 같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충분히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얘 얼굴에 홀렸어. 너무 이입한 거 아니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홀로그램에? 엄청 이쁘거든. 나도 조가 되고 싶다. 약간. 그리고 그 마지막에 I love you 이거에 얘가 가슴이 미어진 거야. 난 그것조차도 듣고 싶은 말을 캐치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약쟁이님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얘 말은 네. 포크레인은 땅을 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 땅을 잘 판다 이 얘기지. 그냥 누구보다도 더 그러니까 저 여자 진심으로 땅을 파고 입장에서 있다 이거지. 만약에 남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다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랑해도 네, 사랑하지만 어쩔 땐 밥을 해주기 싫고. 어쩔 때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치파오를 입고 거기서는 옷도 계속 바꿔가잖아요. 춤추고 싶냐 그러면 더 섹시하게 입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다 해주고 싶지 않지만 이제 이 조이는 다 해줘요. 왜냐하면 조가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냐. 그 조이의 서비스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네, 거잖아 네, 지금. 네, 네. 그걸 봐서는 이거는 네, 프로그램이다. 네, 이거는 할 수 없는. 약쟁이 무슨 해석인지 알겠다. 아, 이거 존나 설득력 있는데. 그러게. 약쟁이님이. 저는 뭐 일단 미녀들의 말은 대부분 동의하고 보니까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프로그램이라고 보고요. 그런 떡밥을 계속 던지죠 감독이. 자레드 레토의 대사에서도 나오고 아까 말했던 그 네가 느낀 사랑의 모든 게 다 정교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면 어쩔 거냐 뭐 이런.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똑같이. 아무리 프로그램 돼 있어도 리플리컨트 우리는 뭐 자의식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해석해서 자의식을 얻었다 조이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다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가식적인 사랑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은 사랑인지 알고 있지. 실물 인간을 만났어도 홀레그램처럼. 나는 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 고슬링이 왜 거기서 그 대형 네온사인 앞에서 빡쳐가지고 저 해리슨 포드 잡으러 갔는지 도와주러 본인이 갔는지. 당한 게 아니라 당함을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야 내가 사랑 너한테 주고 있어 이런.
하지마 이거 내 여자친구 듣는다. 아 맞네. 편집이야. 아, 뭐야? 라이언 고슬링이 그때 그 전광판에서 그걸 보고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권총을 한번 움켜잡고 해리슨 포드를 구하러 자레드 레토의 그 오른팔 격인 러브에 쫓아가죠. 추격을 하죠.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 씨발 속았다 나.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간 거고. 그 장면이 그거 같아요. 그 1편에서는 해리슨 포드가 그 유니콘 모양의 종이 접기를 보고서 뭔가 깨달았다는 식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그땐 촌스럽게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하고선 떠나죠. 그 여자 리플리컨트랑 어디로? 그러면서 끝나죠. 이것도 대형 전광판에서 그걸 보고 깨닫고 자신의 길로 떠난다. 똑같은 형식 구조로 반복한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변주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2대1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로 판명 난 걸로. 사랑이 상실된 시대를 그렸구나. 해리슨 포드는 그러면 저기 전원일치로 사람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이라고. 네. 그게 자기의 그 무의식이 반영되는 거지. 원하고 있는 바 나도 사람이고 싶다. 그 동네 바보는 그만하고 싶다. 인간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들레님은 조이가 사람이고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지 속마음 나도 살아가고 민들레는 싶다. 대부분 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홀로그램 같은 거. 홀로그램 나도 애니메이션 저런 보고.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우리 같은 얘기 좀 같이 해.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되게 지금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 바보 역할. 저 바보 역할 진짜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너 고정해. 너 고정해라. 괜찮은데요? 잘한다. 네. 그리고 다음. 우리 안 한 얘기 너무 많잖아요. 더 근데 시간이 거의 다 그래요? 아 진짜? 2시간 아직도 할 게 많어? 조는 왜 해리슨 포드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이 네. 데커더를 왜 도와주냐? 야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했으면 해리슨 포드라고 해야 대국가 되지. 내가 똑같이 받았던 아 그래? 이래야 흐름을 오케이. 가는 거야. 왜 구해줬냐? 왜 구해준 것 같아요? 왜 구해줬냐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도와주잖아요. 네. 먼저 떠넘기는 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 얘 생각은 있는데 반응을 좀 여기서 보고 반응 싶어서. 보고 입장을 고치려고? 바꿀까? 나 생각을 했었는데 뭐였지? 아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이제 리플리컨트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책을 읽어요. 이 두 존재는 책을 읽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죠. 해리슨 포드가 보물섬의 한 문장을 얘기했는데 그러죠? 걔가 받아치니까 근데 책을 읽는군 하면서 그렇죠. 인간이든 리플리컨트든 어쨌든 여기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바탕이 어린 시절 기억을 가지고 거슬러 가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기억이 이제 어쨌든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2차적인 경험들, 간접 경험 그런 게 이제 책이나 요즘 같아서는 뭐 책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성장됐느냐 이제 이건데 제가 봤을 때 그 K는 책도 읽는 그런 리플리컨트인데 생각도 있고 그런데 마침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기억이었던 거예요. 해리슨 포드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는 소중한 걸 지켰고 근데 제 생각에 하필 그 심어진 기억이 그거였죠.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유일하게 생각나고 유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기억인데 그 기억을 그 사람이 심어주잖아요. 메모리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출산한 사람이잖아요. 출산한 사람이 아니죠. 출산된 사람. 된 아기. 출산된 아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이 실제 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억을 심어줬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이제 자기 근원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경찰이 될 만큼 이제 잘 어쨌든 교육을 받고 착하게 어쨌든 뭐 이렇게 우수하게 만들어진 양품이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기억을 심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된 거다. 네, 약간의 의도. 그
메모리 메이커의 빅피처에 놀아놨다. 메모리 메이커가 이 사람한테만 심은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몇 명을 이 심었을 사람한테 것이다. 심은 건 아니고 랜덤으로. 불특정 다수들한테 심은 거예요. 너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받아냈잖아요. 아니 그 저항군 있잖아요. 아 잠깐 나 이거 저항군한테 내가 다 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얘기했잖아. 그래 그 저항군들도 약간 이 사람들도 자기가 그 자손일 거라는 그 더 원일 거다. 내가 더 원일 거다. 착각을 한 사람들이 뭐 집단인 거죠 일종의.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게 꼭 이 기억은 아니겠지만 이 어린 시절 기억을 여러 군데 심어놨겠지만 그 중에서 똑똑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책도 읽고 이제 가장 또 그럴싸한 애가 그럴 만한 애가 아버지를 찾아다 준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이다. 네.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이거 하자고 그랬어. 이 얘기를 저번에 해가지고 그럴싸한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던 길이었네요. 그럼 어쨌든 좀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인간 같은 기억이 있으면 인간 같은 반응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냥 인간 같은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이 K는 자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 기억 맞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지켜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도 감내하는 그런 게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었다. 네.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이제 조가 해리슨 포드를 그렇게 구해주고 생을 마감하는 게 사실은 큰 그림이었다. 정해져 있던 길이었다. 그러면 이 영화는 진짜 새드 엔딩인데. 저는 그래서 너무 끝나고 나서 정말 좀 우울했어요. 계속. 내가 왜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얘가 비 맞은 개처럼 이렇게 불쌍하다 느꼈는가 했더니 그거였네. 네, 그냥 저 이유였네. 라이언 고슬링이 죽나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K는 죽어. 그냥 리플리컨트 물론 이제 그 블레이드 러너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박사 있잖아요. 실제 딸의 메모리 메이커의 메모리 메이커의 그 요청도 들어주는 리플리컨트의 역할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우울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 끝까지 이용만 당하고 죽는 뭐 죽진 않았지만 죽을 것 같았죠, 그렇죠? 죽었어. 그런 것 어떻게 같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미들레님. 저는 그 SF의 로봇이나 뭐 복제인간이나 옆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메모를 이거 네. 멘트 따가는 것 같았고 저보고 먼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멘트를 자꾸 따가. 어쨌든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10분밖에 없어. SF에서 보통 그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인간이 뭐냐잖아요. 많이 나오죠. 인간이란 흔한 무엇인가. 주제죠. 이 블레이드 러너도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자유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의식. 네, 자의식, 그 자유의지. 근데 만약에 그 약쟁이님 말대로라면 모든 리플리컨트는 자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다 그게 픽처라면. 그렇지. 아니, 그래서 꼭 새드 그런 엔딩이 거 되는 아니에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기대하고 심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결국 그러니까 자유가 만든 사람의 근데 기대대로 된 거잖아. 하나쯤은 걸리겠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 찾아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자의식이 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왜 나도 그러면 자의식은 왜 그런 있다고 선택을 했어? 왜 구했냐? 여기서 이제 가장 인간다움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 인간다움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인류애가 발휘된 거고 첫째 그 인류애 뭐냐 아버지와 딸을 만나게 해줘야겠다라는 인류애 자기는 둘 다 만나봤으니까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랑했을 거리라는 입장이니까 조이가 조를 자신의 그녀를 죽인 거기에 대한 복수도 또 인간의 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복수심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공격할 겸 회사의 야망을 꺾을 겸 해리슨 포드를 구하고 나중에 딸을 만나게 해주고 그 엔딩은 1편에서는 비를 맞잖아요. 그 사이버가 죽을 때 리플리컨트가 죽을 때 이번에는 이제 눈을 맞으면서 본인이 죽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미션 수행을 다 했고 그렇지만 한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리플리컨트의 인생이었지만 그걸 이제 눈을 맞으면서 감수하는 거죠.
마감하는 거지. 저도 자의식 있다 보고 본인은 그게 왜 그런 거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진실을 위해서 죽을 때 가장 인간답다 뭐 그런 대사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대사 있었거든요. 역시 오늘 보고 오네라. 직전에 난 왜 이렇게 기억이 왜 이렇게 잘하나 했어? 직전에 보고 왔는데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가 그런 인간다움을 가장 발휘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 죽음 그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제 가장 인간답게 죽은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가 해리슨 포드를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도망갔지. 나 같으면 나 살로 도망갔을 때 자의식이 있다면. 이 작가님 성향이니까. 해리슨 포드 처음에 봤을 때 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나? 이 새끼구나. 바로 쐈지. 나 책을 봤어. 책을 안 보고 자라서. 이 두 사람은 책을 봤단 말이에요. 책을 보고 그래서 자라. 조이가 막 책도 읽어주려고 그러죠. 그 네. 집에서 처음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아무튼 나는 그 장면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서 개연성의 고리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평생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영화가 되게 지루했던 거야 처음에. 그래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요. 다시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시간이 없어. 아니 우리 네. 그 캐릭터 얘기도 해야 되고 5분밖에 안 없어. 좋았던 얘기도 해야 되고 에피소드 또 3가 있잖아요. 단편 우리 5분밖에 없어. 2부가 있어야 되겠네. 다음에 한 번 더 녹음을 하든지. 다음 질문. 리플리컨트에게 만약에 그렇게 자의식이 생겼다면은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 문제예요? 멘트 따야 되니까. 요거 너 전공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영화 안 봐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동바오님한테 한번. 아니 잠깐만. 너 왜 자꾸 너 피하려고 그래? 너 이거 전공이잖아. 철학과. 그러니까 철학 전공가 이거? 저는 그 인간과 인조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신적으로는 자유라고 보고 있고 신체적으로는 출산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번 영화가 그걸 담아서 만약에 질문이 자유의지도 있고 출산 기능이 있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스? 아니 그러면은 출산의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뭐 천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그럼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가?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런 거 외에 애초에 세팅 자체가 출산 기능이 없는 존재들이다와 그건 또 다르지. 애초에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은 그 공각기동대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의식이 있어. 얘는 네트에서만 사는 소프트웨어야. 소프트웨어인데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자의식은 있어. 출산 기능도 있어. 그래서 다른 존재와 그 소프트웨어를 폴더를 합치는 그래서 폴더의 양이 2배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얘의 정보가 합쳐지면 그 정보가 서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전혀 다른 정보가 생기는 식으로 출산이라든지 번식을 해. 그럼 이것도 인간으로 쳐줘야 되나? 그 기준에 의하면? 제가 보진 않았는데 뭐라고 불러요? 그 존재를? 그 존재를 뭐 주인공? 거기서는 그냥 프로그램? 니고 제로이치라고 나와. 오케이.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종교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다 있지. 그 사람 그 존재는 인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지적인 인간의 형태가 아닌 그냥 프로그램 형태인 거지 그냥. 인간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모든 네트에 접속돼 있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거기에 플러스 자의식이 있어. 그런 존재라면 인간의 요소를 다 갖췄는데? 그러면 인간으로 서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입장이면 수명도 있어요? 수명도? 수명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뭐 그 왜 새로운 또 저희가 나오잖아. 수명은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왜 인간이라길래. 수명이라고 물었냐면 제 생각에는 되게 물론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인간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수명 영장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걸 봤던 게 좀 웃기게도 그 처음 잡혔던 넥서스 8 사퍼. 사퍼가 마늘 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늘이야? 네, 마늘 어떻게 끓이고 알아 마늘인지? 마늘 끓이고 있다는 하잖아요. 대사가 나와요. 아 그래? 네, 오늘 보내라. 근데 나오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오래 살려고 이 참 몸에 좋다는 거 서양인들은 자양 싫은 강장의 의지는 동일하구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지로 마늘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끓여가면서 맛있게 먹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 아마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그래서 거지. 생을 유지하려는 본능. 예, 있다면- 단백질도 이렇게 단백질 하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직업인 거고 월레스식 농장. 그 내가 아까 말한 그 프로그램도 네. 자기의 생을 정부에선 그 프로그램을 셧다운 시키려고 해. 근데 얘는 아, 자기가 계속 살려고 해. 근데 자연사 하는 거랑 또 다른 게 어. 유한성이란 개념을 갖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그러면은 중요한 아까 기준. 기준하고 아까 난 다르잖아. 당연히 유한성 자꾸 인간이라고 하길래 난 그걸 그래서 제가 초월적 존재 뭐 이런 걸 물은 거. 그러면 그런 존재가 생겼고 아무리 자의식이 있어도 걔는 그러면 인간의 지위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도구처럼 쓰는 거죠. 근데 자의식이 있어서 항상 괴로워하고 애가 고통을 느껴.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그 인간도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게 사실은 전기 화학작용이잖아. 화학작용이잖아. 뇌에서 화학작용. 그렇게 본다면은 라고 본다면 그 인간을 하나의 기계 덩이로 본다면은 그거는 뭐 아타리가 맞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은 다르다고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학생을 보죠? 저 학생 요즘에 어떤지 모르는데 아니 그냥 그 요즘 중학생 요즘 고등학생 길에 가다가 화장하는 거 보시고 뭐 하나보다 만약에 내가 그 아니 그 저기 하나보다 허락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일단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밝히려고 지금 하는데 넌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한다니까 자꾸. 아니 갑자기 학생 얘기하면 이 사람 뭔 소린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닌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내 그리고 얘기를 제일 웃긴 게 자기의 실수를 아니래 계속 아니래.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반인 입장에서 화장하는 우리 거랑 셋은 네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미 딱 지금 다 그 알겠는데 알았지. 일반인 입장에서 여자애가 화장하는 거랑 입장에서 여자애가 화장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됐어. 다음 회에서 이어집니다.